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핵심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현재 기준의 종합부동산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과세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 토지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그 기준금액이 있고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 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인세입니다. 개인별로 합산하고요. 분납도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6개월 이내까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 분할 납부하는 그 금액을 좀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만 초과돼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대신 뭐 물납은 안 되고요. 세부담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택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상한선이 다른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은 아직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정부의 부가주의입니다. 정부에서 그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을 과세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셔야 되고요. 종합부동산세가 확정이 되면 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저 과세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건물은 상가나 빌딩 같은 일반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물입니다.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토지 중에서도 일반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다음에 일부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아주 저율의 낮은 세율의 재산세만 부과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거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목장 짓는 거, 그다음에 일부 생산용 공장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저율의 재산세를 먹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또 아예 고율의 재산세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과 종합 합산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가나 사무실 등 일반 그 상업용 시설의 부속 토지가 해당이 될 테고요. 종합 합산 대상은 일반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 합산 대상입니다. 요 구분하는 거 이거 재산세 구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도 합산 대상이 총 토지 가액이 8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고요. 종합 합산일 경우에는 총 5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80억, 5억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외에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되고요. 단 이제 별장 같은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것도 고율의 그 재산세를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빼주는 겁니다. 그냥 고급 주택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부속 토지도 포함하고 고급 주택도 포함이 된다. 그 공제 금액은 6억입니다.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장이 왜 안 되나 그러는데 여기 별장하고는 고급 오락장, 골프장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고율의 그 재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별도로 그냥 추가로 과세하지는 않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가, 빌딩, 일반 건축물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제 같은 경우에 2021년 이후부터는 법인은 주택에서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법인은 주택을 소유한다. 그러면 대상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전액을 다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종부세도 내지 않습니다. 토지가 예를 들어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같이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신축용 사업용 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산 배제 신고하면 그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네, 그럼 그 종부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세액의 계산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주택도 가지고 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가지고 계시고 별도 합산 토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각각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제가 6억이니까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9억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종합합산은 5억, 별도 합산은 8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은 이 공시 가격의 2021년도까지는 95%만 반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2022년 이후에는 이 시장가격, 공시가격을 100%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과세 표준은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고 세율은 별도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공제하는 거는 혹시 그 전에 이제 부과된 재산세가 있으면 그 재산세는 여기서 공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인당 최대 80%까지 조건에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집만 한 채 있다. 그런데 9억 원이 안 된다. 그러면 9억 원이 설령 넘는다 하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받으시니까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내는 세금의 배수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경우는 3배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의 상한이 200%, 300%, 2주택자나 3주택자 모두 300%, 그 외에는 1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 전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내는 거고요. 만약에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만 원 나왔다. 그럼 올해는 300만 원까지만 부과가 되는 겁니다. 3배수까지요. 그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이 각 유형별로 각각 다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다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법인이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만약에,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공제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6억 원이겠죠. 6억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1세대 1주택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또 세부담 상한 초과 이런 것도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부분 표시는 법인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없으면 주택은 소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율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율이 주택의 경우에는 뭐 0.6%에서 3%까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이나 3주택자다 그러면은 1.2%에서 6%까지 종합합산은 뭐 1, 2, 3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인 경우에는 0.5, 0.6, 0.7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인인 경우에 이게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취득세 중과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을 법인 명의로 좀 돌리면 안 되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택을 만약에 법인이 소유를 하시면 종합부동산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는 이제 기본 공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뭐 법인이 예전에 법인을 통해서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은 법인을 통해서 많이들 취득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공제가 없으니까 그냥 거의 한 3천만 원이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농특세 20%가 추가로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또 2주택자나 3주택이다. 그러면 뭐 10억짜리 두 채다. 그러면 20억이지 않습니까?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6%면은 2, 62, 1억 2천만 원. 1년에 10억짜리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만 1억 2천 내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주택을 보유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단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렇게 사업용 토지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항에 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이게 만약에 비과세라면 종부세도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입니다. 단 만약에 혼인한 경우다 그러면 혼인해서 경우는 5년 동안은 봐주겠다 한 채로 또 동거봉양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각 두 채가 있더라도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택수 계산 시에 예를 들어서 등록문화재라든지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다. 집 한 채, 그 다음에 또 다른 주택에 딸려있는 부속 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1세대 1주택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게 과세 기준이 현재 세대원 중 1위, 그래서 배우자랑 같이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분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배우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세액공제가 크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과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본의 아니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1세대 1주택자 노인 같은 경우에 집 한 채만 있는데 종부세 낼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소득도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강화되는 와중에도 이 종부세의 세액공제는 좀 한도를 80%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최대 15년 이상 됐거나 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에 각각 50%,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 그러면 중복해서 적용하는데 합산해서 90%가 아니고 이 두 가지 다 조건을 만족되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8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